똑똑 취업으로 가는 첫 관문.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Do it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네, 각종 취업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가분들과 함께 알아봅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박현민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권혁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현민입니다. 먼저 오늘 자기소개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IBK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해 세워진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1961년 중소기업은행법이 공포가 된 뒤에 자본금 2억 원으로 중소기업은행이 세워졌는데요.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기업 대출 특화 전문 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핀테크 시대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도 또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 은행권 최초로 이제 통합 플랫폼인 이제 i1뱅크도 이제 실제로 출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 실명 서비스로 해서 계좌가 틀 수 있는,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헬로 i1을 또 출시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은행에서는 앞서가는 디지털 뱅크 이렇게 좀 앞서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IBK 이 기업은행에 실리콘밸리 은행 기능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한 그 스타트업에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이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능력은 벤처 캐피탈 등 전문 투자자들이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이들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바로 기업은행과 같은 실리콘밸리 은행이 대출 등을 제공하는 이러한 방식입니다. 네. 굉장히 뭔가 좋은 기능 같은데요. 전문 투자자들이 일단은 스타트업을 발굴을 하고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스타트업 육성을 또 돕겠다 이런 취지네요. 그렇죠. 그 아나운서님 미국에 있었을 때 좀 뭐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우버 뭐 활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럼요. 우버도 자주 활용했고요. 그죠. 에어비앤비는 제가 한국 오고 나서 더 활성화가 됐어요. 네. 바로 그런 기업들이 바로 이런 어떤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생긴 기업들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신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IBK 기업은행이 사회공헌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는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또 저신용, 저소득,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해서 2009년에는 IBK 미소금융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근로자 가족 및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것을 지원하는 IBK 행복나눔재단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IBK 기업은행이 금융 공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라고 들었거든요. 평론가님께서 이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대표적인 금융 공기업이고요. IBK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18년도 이슈를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9년도에 IBK 기업은행이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핵심 4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좀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핵심 4가지를 본다면 18년도 발음이 좀 그렇지만은 18년도 연결 당기 순이익 1조 한 7,6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최대치입니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치라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적을 뭐 재경신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본다면요. 기본적으로 17년도에 그 순이익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7%가 더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게 이제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연결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별도로 보자면 사실 가장 많이 차지한 게 역시나 이제 IBK 기업은행이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당기순이익 이자이 쭉 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특히 저는 뭐 충당금 적립전 충전이 이게 굉장히 16% 늘었다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여러분 취준생분들께서 좀 알아주면 좋겠고 이제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꾸준한 건전성입니다. 그게 뭐냐면 역대 최저 수준을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졌냐면 이제 재손 충당금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순이익이 대선 충당금보다 더 높아진 이 계기가 1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까지 사실 대선 충당금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이익이 이제 어떤 이제 골드크로스라 그러는데 이런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이제 작년도에 대선 충당금이 한 1조 한 4,500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단기 순이익이 1조 한 7천억 원 정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대선 충당보다 앞섰다. 우리가 보통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면 교수님 충당금이 뭐야?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충당금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뭐 앞으로 빠져나갈 금액, 앞으로 이제 비용으로 처리될 금액을 대차대조표에서 본다면은 이미 이제 대출로서 아니면은 비용으로서 이제는 계상해 버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제 충당금의 역할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대출 채권에 대한 것을 이제 대손 충당금을 그러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만약에 높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앞으로 나갈 비용이 많아지니까 사실 건전성 측면에서는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은 거고요. 이런 대손 충당금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전성이 은행에서는 좋아진다는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봤을 때 18년도에 그만큼 건전성 비율이 좋았다. 우리 건전성이 좋았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 그중에 또 세 번째가 중기대출 150조 원 돌파했다는 사실 18년도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본다면은 그 초격차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면 바로 김도진 은행장이 실제 영업망행에서 초격차라는 얘기했는데 중소기업 대출에서는 다른 은행이 뒤쫓아 오지 못할 정도로 초격차를 벌리자. 초격차의 어떤 성장을 이룩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초격차라는 단어를 아시면 아마 삼성전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은행권에서도 뭐 초격차 전략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가지를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필요한 이슈를 선정해 봅니다. TMI 이슈 가이드 함께 하시죠. 기업을 지원하는데 기업에 대한 배경과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서류 전형은 물론이고 면접 전형 때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TMI 이슈 가이드는 그러한 기업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가자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의 기업은 IBK 기업은행입니다. 본격적으로 IBK 기업은행의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주시죠. 디지털 금융 전성시대, 불붙는 3호 인터넷 은행 경쟁.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인터넷 은행이라고 하면은 요즘 많이 쓰는 뭐 카카오뱅크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시중 은행 중에서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이미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지분을 투자하는 형태로 인터넷 은행 사업에 발을 담그고 있어요, 이미. 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올해 5월에 한두 개의 신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또 출범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3호 인터넷 은행에 대한 관심이 정말로 뜨거운 상황인 거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은행들이 인터넷 은행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 건가요? 지금 본다면 이제 신한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미 뭐 다른 은행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고 있고요.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없는 게 바로 이제는 신한금융이나 하나금융인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비바 리퍼블리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토스 많이 아시잖아요. 네. 네. 이게 법인명인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이 뜻 혹시 아세요 이게? 비바는 약간. 비바 네. 맞아. 역시 축구 좋아하시니까. 야, 역시. 아니 네. 그냥 알았어요. 네, 축구 사실- 아니어도. 사실 이제는 금융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게 비바 리퍼블리카라는 회사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네. 이제 핀테크 회사고요. 네. 이번에 또 신한은행이나 이제는 컨소시엄을 묶었는데 바로 공화국 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만세. 비바라는 맞아요. 회사에서 맞아요. 독립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왜냐면 비바 리퍼블리카인 줄 알았는데. 프랑스 혁명 때 구호라고 해요. 프랑스 혁명 때 구호인데 이제 혁명을 외쳤던 아. 건데 바로 이제는 그 금융권에서 이제는 혁신을 이룩하자 이런 네. 뜻에서 이제는 그 치과 의사였죠 이승건 대표가 이제 만든 회사가 바로 아. 이제는 비바 리퍼블리카인데 네. 이 회사랑 적어줘야겠네요. 이 회사가 이제는 신한금융이랑 이제 컨소시엄을 맺어서 이제 제3 인터넷 은행에 이제는 접수를 하려 하죠.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는 하나금융입니다.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SKT랑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키움증권. 키움증권이랑 컨소시엄을 묶어서 들어오는데 뭐 정부에서는 2개 정도 이제 승인을 내줄 계획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흐름상
뭐 더 이상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뭐 이미 이슈가 진행됐지만 네이버 안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이상 경쟁자가 안 들어온다면 신한은행 그다음에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 만약에 이대로만 진행된다면요, 바로 신한 컨소시엄에서는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이제 최대 주주가 되고 신한은행은 한 지분율 한 20% 정도 이 정도 갖고 갈 예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 은행 이런 신한은행도 굉장히 큰 이제 핀테크에 앞서가는 이제 은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넷 은행에 뛰어드는 이유 대체 뭔가요? 아무래도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이 합쳤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대단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이 인터넷은행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또 반면에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완전한 이 비대면 영업에서 태생적으로 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쪽의 한계를 서로가 메워줄 수가 있다. 그렇게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IBK 기업은행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는지 권평론가님께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인터넷 뱅킹에 이제는 한번 도전했다가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15년도에 인터파크, 뭐 SK텔레콤, NH 엔터테인먼트 이런 이제 컨소시엄을 묶어서 냈다가 이제 사실 탈락했거든요. 그 이후에는 사실 핀테크,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에 대해서 사실 도전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중기대출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적인데 과연 중소기업을 위한 중기대출과 이런 핀테크, 그다음에 인터넷 은행과의 뭐 시너지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사실 조금 계산해 봤더니 회의적이다라는 이제 분석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자체적인 어떤 모바일 뭐 혁신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인터넷 은행을 대신할 수 있는 혁신을 이룩하자 해서 자체적인 기술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중소기업 특화에 맞는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그 중에서도요, 이제 IBK 알파 브리핑이 있는데 실제 저도 이제는 법인을 운영하고 여덟 사무실이 있잖아요. 저도 회사 운영하다 보니까 이거 제 주 거래은행이 IBK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 서비스 좀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아요. 푸시가 오고 알림도 오고 뭐 은행권 뭐 입출금 되는 것도 오고 아니면 세금 계산서 이런 것도 푸시가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두 번째로는 모바일 상권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제가 모바일 상권 서비스를 실제 이용해 봤어요. 여의도에 있는 커피숍.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 앞쪽에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커피숍 몇 개일까? 그래서 제가 커피숍들을 한번 봤어요. 근데 네. 조사를 봤더니 실제 이렇게 나옵니다. 총 47군데가 있다. 근처에 상권이. 그다음에 경쟁 수준이 매우 높다. 지난달 평균 매출이 여의도 그 국회의사당 쪽 네. 한 해 한 지점이 3,800만 원이다. 이것까지 떠요. 그다음에 목요일 매출이 가장 많다. 그다음에 뭐 평균 고객 수는 한 달 한 4,400명 정도가 왔고 20대 여성 비율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장 매출이 높은 시간대가 9시부터 12시 사이다. 와.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들 많으니까 아침에 이제 찾아오겠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상권 정보 서비스거든요. IBK 대표적인 서비스. 굉장히 획기적이고요. 야,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에서 앞서가고 있구나. 이런 걸로 제공해주고 있구나. 바로 중소기업을 위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점만 봐도 굉장히 핀테크에서는 중소기업 은행이 정말로 뭐 인터넷 뱅킹 안 해도, 인터넷 은행 안 해도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인 서비스를 많이 내고 있다는 사실 우리 취준생분께서는 꼭 서비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런 뭐 디지털 금융 전성 시대에 따라서 앞으로 기업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권에 어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업은행 사상 최대 실적에도 못 웃는 이유? 이거는 뭐 좋은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내용인 네.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단 사상 최대 실적을 내긴 한 거죠? 네, 내긴 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은 지난해 자회사를 포함한 당기 순이익이 1조 7,643억 원이었거든요. 정말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도 당기 순이익이 1조 5,085억 원이었으니 이거보다 무려 17%나 증가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증가했습니다. 2조 3,964억 원이 나왔는데 이거 역시 전년보다 18.1%가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사 속에서도 웃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도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19년도에 이제 좀 특징을 본다면 중소기업 대출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왜 기업은행한테 중요하냐? 사실 그 정부가 이제 18년도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가계대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은행권이 사실 이자 수익으로 가장 큰 수익을 냈는데 이제 가계대출을 쪼이다 보니까 이제 가계대출은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제 기업 대출로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실제 18년도에 17년도보다 신한은행이 한 8.2%, 우리은행이 6.5%, KB 국민은행 10% 정도 기업 대출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기업 대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현상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좋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출 같은 전 대출에서 80%가 기업 대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은행에서 이렇게 기업 대출을 공격적으로 해버리면 당연히 점유율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대단한 게 18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0조 원을 돌파했다. 뭐가? 바로 그 기업 대출이. 그 정도로 기업 대출에 특화된 기업이고 18년도에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유율이 무려 2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만 봐도 중소기업 대출은 뭐 경쟁이 이렇게 치열하더라도 역시나 그 특화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과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도준 은행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리자 이거죠. 앞으로 19년도에도 중소기업 대출 더 하자. 그래서 10조 원 늘리겠다 더 이런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대출해주자. 찾아가서 도와주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중소기업은 역시나 예나 지금이나 중소기업을 위한 은행으로 계속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기업은행이 올해 이 실적 우려를 딛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길 응원하면서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코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카드리용의 박현민 편집장께서 잠시 쉬어가는 이슈 랭킹 준비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일단 이슈 랭킹의 힌트를 잠깐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건 극한 직업 아닌가요? 영화인데요? 영화 명대사? 네, 맞습니다. 네. 무려 이제 1,600만 명이 훌쩍 넘은 영화 극한 와. 직업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네. 이 영화 극한 직업의 내용을 조금만 상기시켜 보면은 주인공인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우연히 개발한 신메뉴였죠. 수원 왕갈비 통닭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네. 맛집이 됐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런 대박 맛집을 낸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사실 로또 1등만큼이나 어렵다라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이 시중 은행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오늘의 이런 이슈 랭킹에 대한 내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슈 랭킹 확인해 보겠습니다. 극한 직업 성공 신화 돕기에 나선 금융권. KB국민은행, KB 소호 컨설팅 센터 운영. 기업은행, IBK 알파 브리핑. 하나은행, 특별금리 감면 제공. KB국민은행의 이 소호 컨설팅은 소호 거긴가요? 그 뉴욕에 있는? 소호?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아, 한국에도 소호라는 데가 네, 있나요? 그런 이름 많이 붙였죠. 아, 그렇군요. 뉴욕에 있습니다. 네. 일단 차례로 설명들을 드릴게요. 네. 국민은행은 경기도 고양시에 KB 소호 컨설팅 일산센터를 열었습니다. 네, 아. 네,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 이름입니다. 재밌습니다. 거기서 따온 거 맞습니다. 네. 자영업자가 겪는 이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금 조달부터 시작해서 특허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예비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입지와 상권 분석부터 자금 조달은 물론 창업 유관기관과의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인 창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실 창업하려면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난 뒤가 또 문제인데요. 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이런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신한은행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금리를 0.2%로 낮추기도 했고요. 또 하나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1월부터 배달앱 서비스인 이 배달의 민족과 제휴를 맺고 비대면 개인 대출인 이지페이론을 신청하는 음식점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0.5% 특별금리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중 은행들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게 올 한 해는 정말 모든 자영업자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IBK 기업은행의 이슈와 환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여주세요. 빨라지는 디지털 코어뱅크 IBK 아시아 금융벨트 구축의 속도.
디지털 정말 코어뱅크? 모르겠네요. 네, 디지털 코어 뱅크가 너무 어떤 내용인지 어려운데요? 네네. 지금 당장 알려주시죠. 네네. 김도진 행장이 실제 작년에 이미 그 이제 IBK 기업은행은 이제 디지털화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추진 과제로 봐도 디지털 혁신본부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이게 원래 기존 부서가 뭐였냐면은 미래채널부라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승격시켜서 디지털 혁신본부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금융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주요 역할이 뭐냐면 디지털 기획부, 빅데이터 센터, 혁신 연구개발 이제 센터를 둬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핀테크 아니면 4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터를 통해서 IBK 기업은행이 뭐 명실상부한 어떤 디지털 뱅크로 거듭나겠다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 19년도 와서는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선진국 사례를 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IBK 기업은행이 이렇게 디지털화를 외친 이후에 사실 해외에 나와서 사례들도 많이 이제 연구를 했는데 사례 연구를 봤을 때 두 가지 기업을 참고를 했습니다. BBVA라는 이제 은행과 바로 산탄데르 은행인데 뭐 BBV 이렇게 하면 뭐 줄임말로 이제 블랑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저도 어려요 사실 이게 영어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블랑코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티나. 바로 빌바오. 예. 이런 저는 아르헨티나만 들리네요. 그런가요? 빌바오는 바스크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스페인. 네. 그렇죠. 우와. 맞아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은행. 아틀레틱 빌바오. 야, 역시 축구. 많이 하세요 진짜. 네, 거기는 이제 바스크 선수들만 뜁니다. 활동주의의 축구랑 또 연결. 네, 축구단이에요. 맞아요. 네. 정확히 아시네요. 맞아. 스페인 은행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인 은행이고 실제 왜 이게 그러냐면 2006년부터 IT 쪽에 기술 개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면 8년간 40억 유로를 썼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조입니다. 5조. 5조를 써서 디지털 은행으로 탈바꿈하려고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빚을 냈어요. 어떤 거냐면 최근 2년 동안 디지털 기반의 상품이 어떤 기존 상품보다 3배 이상 증가를 했고요. 뭐 매출액을 본다면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적시에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꿈 같은 어떤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바로 이제는 BBVA이고 이제 산탄데르 은행도 있어요. 산탄데르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는 또 아시네요. BBVA가 스페인 리그 네네. 스폰서를 했었고요. 지금 산탄데르가 지금 스페인 라리가 스폰서입니다. 맞아요. 네. 이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은행도 바로 스페인 은행입니다. 네. DIY 자기소개서의 브레인인데요. 그러니까 잊어보니까 제정 씨. 대단하십니다. 피파를 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탄데르 은행이 뭐냐면 바로 그 이제는 그 블록체인을 해서 굉장히 연구 개발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국내 은행 CEO들이 또 네. 가장 뭐 참고하고 만한 또 모델을 삼고 싶은 은행이 바로 이런 산탄데르 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두 은행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IBK 기업은행도 이런 두 은행을 사례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BK 기업은행도 이렇게 앞서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축구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글로벌 사업에도 박차를 또 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죠. 그 김도진 은행장이 이제 글로벌 사업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제 IBK 아시아 금융 벨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적으로 현실화했던 게 바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두 개의 은행을 인수를 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그리스 은행과 미트 라니아가 은행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 두 은행을 인수를 했는데 사실 이 두 은행 같은 경우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자카르타에 이제 본점이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가 상장 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은행을 IBK 기업은행이 바로 인수를 해서 실제로 이제는 뭐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그리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한 23개의 은행이 있는데 이게 좀 특징이 뭐냐면 외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환전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아니면 동남아시아 쪽에 아시안 시장에 진출했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천군만마를 얻는 듯한 기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IBK 기업은행이 이런 어떤 글로벌 진출에도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만 본다면은 지금 어떤 작업을 또 하고 있냐면 두 은행을 이제는 합병할 수순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면 IBK 인도네시아 은행에서 이런 이름으로 브레인으로
브랜드로 이제는 출범할 계기다. 그런다면 당연히 이제는 우리나라에 또 이런 동남아시아에 나가서 진출하게 된다면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 수출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럼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 은행도 이제는 현지화 작업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TMI 이슈 가이드 오늘은 IBK 기업은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의 프로필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의 지원 직무는 IBK 기업은행 인턴직 지원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이 관련 기업에 얼마나 적합한 인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여성이고요. 나이는 25세. 전공은 편입 전 대학 미디어 광고 영상학과, 편입 후 대학 주전공 사학과, 부전공 경영학. 학점은 3.85입니다. 언어는 토익 740점 보유하고 있고요.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대내외 활동은 취업 동아리에서 세미나 진행 및 기획 부장 임원 활동을 했었네요. 네, 오늘 지원자는 일단 편입을 한번 한 것 같고요. 전공이 부전공까지 하면 3-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경력은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하고요. 네, 편집자님이 보시기에 오늘의 지원자 프로필 중에서 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다녀본 사람은 모두가 알겠지만 그 재수와 편입생 이 두 가지는 스스로의 그 대학생에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고 공부를 하고 또 더 나은 삶 위해 나아간 사람들이거든요. 되게 독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편입만으로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유를 억압하고 나아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걸 어필하면은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성실성을 너무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그러면 2부에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서 이 지원자가 지원 분야에 적합한 인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